식도암은 10위권 밖의 암이고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3,000명 정도 생기는 암인데 그 식도암 치료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잘 치료되면 아주 행복하지만 아주 나쁜 상태로 왔을 때는 정말 슬픈 이제 시나리오를 경험하게 되죠. 식도암 환자들이 참 안타까운 게 식도암이 아주 초기에 발견되면 제가 내시경으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럭키하고 행복한데 먹다가 걸리면서 검사를 받았더니 식도암이더라. 그럼 이미 진행된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논문에도 나오지만 사회적 경제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치료를 받을 때 치료도 어렵고 그 다음에 암이 잘 듣다가 확 나빠지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흡연력이 엄청 길거든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도 그걸 못 끊고 막 피로 이제 아침에 나갔다 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좀 치료가 잘 안 될 때 너무 안타깝죠. 왜냐면 또 못 먹거든요. 근데 먹는 것 자체의 욕구가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근데 환자가 못 먹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스텐트라고 해서 관을 넣어서 넓혀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배에다가 관을 좀 심어가지고 그 위루관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이제 항암 치료라든지 이런 이제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이 점막에 손상을 받고 그 점막의 손상이 세포 변형을 일어서 식도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식도암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차 문화가 많이 발전돼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술도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 근데 이제 술도 근데 일본이 식도암이 좀 많거든요. 일본은 술도 데펴서 먹잖아요. 그게 더 안 좋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뜨겁다는 기준이 너무 오해할 수도 있는데 혀를 댈 정도로 뜨거우면 안 좋은 거죠. 혀를 대면서까지 마시잖아요. 그건 그냥 별로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혀가 된다는 거는 식도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점막이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식도암의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90% 이상의 평평상피세포암이거든요. 이 평평상피세포암의 식도암은 구강의 구조랑 똑같아요. 그래서 식도암의 10%는 이 인후두암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인후두암의 뭐 5에서 10%는 식도암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같이 보는 거예요, 영향이. 그러니까는 뜨거운 거 이거를 막 먹어서는 이 구강도 안 좋고 식도도 안 좋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환자가 어떤 증상이 심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성 식도염이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다, 아니면 과민성 대장증이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식단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회피가 중요합니다. 회피. 어떤 거냐면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걸 먹었을 때는 맨 설사해, 소화가 안 돼, 배가 아파. 그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속도와 양입니다. 얼마나 천천히 먹냐, 얼마나 과하게 빨리 먹지 않느냐, 이런 거. 과식, 야식, 이런 것들이 안 좋으니까요. 늦게 많이 먹고 바로 누워 잔다.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죠. 좋은 걸로 말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제일 이제 환자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본인에게 안 맞는 음식을 굳이 먹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안 좋은 거는 있으니까요. 근데 좀 공통적으로 안 좋은 음식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걸 못 끊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매 오는 환자 중에 라면이 있어요. 라면. 밀가루 라면 먹으면 소화불량증이 심해지는 환자가 있는데 꼭 한 달에 한 번 왔을 때나 두 달에 한 번 왔을 때 제가 2, 3주 전에 못 참고 라면 하나 먹었는데 또 아팠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맛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위축성 위염의 영향을 조금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세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세포가 줄어든다는 거는 결국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는 거고 위세포가 움직이는 능력도 떨어지는 거니까 결국은 위축성 위염 같은 게 오는 시점 50대, 60대 이후부터는
소화 기능도 조금씩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잘 먹었지만 지금은 잘 못 먹는 음식들이 조금씩 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이슈가 옛날에는 기능장애, 뭐 신경장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미국의 트렌드는 이 뇌랑 장이랑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에 장애라고 표현을 해요. 그 중에 카테고리로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제 뇌와 연관이 많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제 자율신경계의 영향 아니면 우리 심리 상태, 스트레스 상태, 그 다음에 이 장도 다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에 민감한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예민 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쉽게 예민한 사람은 좀만 과식하거나 안 맞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난 더 이상 못 먹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괜찮다가도 자주 그렇게 생기는 것도 있고요. 근데 자세히 물어보면 그런 상황과 연관된 스트레스 상황이 있어요. 자세히 물어보면 뭐 최근에 아이가 속을 썩였다, 아니면 시험이 있었다, 아니면 회사에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집안에 우환이 있었다, 뭐 이사를 했다, 이런 식의 스트레스 상황이 있때 더 이것이 발현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자들이 종합적으로 발생은 하지만 가장 큰 축은 스트레스의 영향도 있고 내장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과 이 뇌의 연관관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즘은 그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돼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많은 부분들이 더 연구되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기능성 소화기 질환 이런 표현에서 이제 뇌장 상호작용 장애로 많이들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일단은 증상에 따라 다른데요. 그 증상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치료를 조금 더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 교정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합니다. 약도 도움이 되지만 환자분이 좋은 생활 습관을 할수록 같이 시너지로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일상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안 맞는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하고 운동을 적절히 하고 또 이제 소화 증상 중에 복식 호흡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명상하면서 복식 호흡하면 소화 기능도 조금씩 좋아진다고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일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잠잘 때 너무 영성 식도염이 심한 사람들은 소화 다 시킨 다음에 자고 잘 때도 뭐 왼쪽으로 자라 이런 것도 다 연구에 밝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왼쪽으로 자는 게 역류의 횟수랑 역류의 시간을 줄여준다는 보고가 있어서 최근 연구 하나 얘기 드리면 이 스마트 시대잖아요. 진동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이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진동이 울리게끔, 그러면 자세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자세 변화로서 역류가 줄어드는지 이런 연구도 되어 있거든요. 그랬더니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더 증가하더라. 그 다음에 역류가 줄어들더라. 그래서 그렇게끔 이제는 디지털 치료의 한 부분으로 이제 연구되어지고 있는 연구도 최근에 봤습니다. 좋아지죠, 당연히. 우리 몸속에서는 이 재생하거나 고칠 수 있는, 리페어, 수리할 수 있는 기전들이 다 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 몸속에서는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습관을 하면 그래도 위험도를 낮출 수 있게 되겠죠.